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곳곳에서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에는 2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물폭탄입니다. 이재민도 발생하고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할게요. 올해 막바지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전남 일부 지역에는 어제 하루 기록된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습니다. 광주 곳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 가게에서는 근처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빗물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았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주택가 건물 등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축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부터 재난 대응 태세를 2단계로 상향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 자체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축대 붕괴, 산사태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와 남부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럴 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예, 일단 아까 이제 호우특보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호우특보라는 게 6시간 동안 110mm 이상 혹은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이 왔었을 때 호우특보가 내려집니다. 네. 이럴 때 먼저 해야 될 거 혹시 하천 지역에 차 주차하셨다면 높은 곳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집을 비우셔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수도, 가스 밸브 잠그시고 예. 전기도 차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차량 침수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차량 침수의 기준이 막 몸이 잠기고 천장까지 잠기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까지가 잠기면 이 침수거든요. 타이어 잠긴 네. 침수예요? 그러면 엔진에 절대 시동을 거시면 안 됩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면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파손될 수 있으니까 예. 보니트를 열어서 배터리 단자를 분리를 해놔야 배터리. 예, 그래야 이제 전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치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비 폭우 때문에 잠기면은 자차 담보로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폭우로 보험 처리가 될까요? 사실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은 면책사유라서 보장을 안 해줘요. 보험은 자연재해 면책이죠. 그렇죠. 맞아. 그런데 자연재해라도 예. 정부에서 정책성으로 운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 바로 행정안전부의 풍수의 보험이 있는데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 가입을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정책성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험은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지원율을 높이기 때문에 드리는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네. 아까 이제 자차 보험 같은 경우에 예. 그냥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자차 보험이 들어 있어도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급히 대피하시느라고 차량 창문을 열어놓거나 썬루프 같은 거 열어놓거나 혹은 운행 제한 구역 같은 데 차를 주차하시거나 그것을 운영하시다가 차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차량 보험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고객분의 과실이 더 큰 과실이 거라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좀 줄이거나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행 제한은 이해가 가도 급한데 뭐 차문 닫고 뭐 이렇게 썬루프 닫고 이런 거는 좀 서운하네요, 보험사 측에. 뭐 사람이 급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정이 왜 저를 서운하게 바라보세요? 예, 그냥 그렇다는 아무리 겁니다. 급하게 대피를 하시더라도 문은 닫고 왜냐면 가라는 자기 재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이번에 피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상 보니까 막 그 하수도 역류하는 데도 많고 네. 이게 원인이 뭐 노후 배관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후 배관이 이 하수 관거가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30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설계된 것과 달리 예전에 하수 관거 같은 경우 용량 자체가 적대요. 그런데 부산 지역처럼 많이 쏟아지게 될 경우에는 네. 이 작은 용량이 배가 감당을 못하는 거고 또 강제로 빗물을 빼어내는 이 배수 펌프도 있는데 네. 이것도 과거에는 용량 설계가 좀 적게 돼 있다고 하네요. 네. 게다가 부산 지역이 구도심에 그런 부분이 밀집해 있기도 하고 네. 또 바닷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부산에서 피해난 것도 똑같은 사례였는데 바닷가에 민물 시기하고 폭우 시기가 겹치면 물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군요. 물이. 용량을 아무리 크게 해놔도 아. 이 갈 데가 없다는 그런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하수 관거라든가 아니면 배수 펌프 같은 거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있습니다.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정말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매년이 장마 시기만 되면 이런 항상 뉴스 그렇죠. 해요.
호우, 특보에 이렇게 재난, 재해 이야기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거로 네. 보여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것도 많이 쏟아지는 게 지역별로 한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에는 막 비가 엄청나게 맞아요, 쏟아지는데 맞아요. 어느 지역은 쨍쨍하고 그런 일들이 네. 이 기상 이유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는 이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체계를 좀 구축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험이 상시로 발생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경우 뭐 산비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하천과 연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이곳에 뭔가 산세태들이 좀 연이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서 여기에 디지털 계측 시기도 갖추고 또 이 조기 재난 통보 시스템을 결합을 시켜서 한 올해 연말까지는 170곳가량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문자 메시지라든가 마을 방송 같은 걸로 안내를 해주게 되면 미리 이거를 다 막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최소한, 네. 대피는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뭐 한없이 작은 존재니까요. 어쩔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마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 과학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성 아나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요 뉴스들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모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집을 여러 채 사들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조금 미심쩍은 이른바 금수저 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이른바 부모 찬스를 써서 비싼 아파트를 손쉽게 산 20, 30대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100만 원으로 1인 법인을 만든 다음에 아버지에게 수억 원을 빌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금 100만 원. 편법 증여지만 명목상 법인 차입의 형태여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20살 B씨의 경우엔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출처는 아버지로 밝혀졌는데요. 우회 증여인 셈인데 역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부동산 거래 탈세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개인과 법인은 413명.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 개인입니다. 자금 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 고액 전세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팀을 2곳에서 4곳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이제 사상 유례 없는 고강도 대책 내놓고 있는데 제가 30대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못 살까 봐. 지금 이렇게 비싼데도 앞으로 더 비싸질까 봐 막 살려고 그래요. 맞아. 예. 그걸 패닉 바잉이라고 하더라고요. 패닉. 바잉 산다. 예, 패닉이라는 게 이제 뭐 공포에 질리다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예. 대출 규제 같은 건 엄격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된다, 무리해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예. 해서 사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를 서울 지역을 보니까 최고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더 많이 합니다. 샀다고, 이렇게 가장 많이 비싸졌는데. 샀다라고 예. 하고 있고요. 연령별로 나눠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6%, 이 3명 중에 1명 가량은 20, 30대였다. 그러니까요. 30대가 제 집을 산다니 주위에- 웬 말이야. 아니 근데 제 주위에 보면요. 집을 요새 샀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친구들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진짜 영혼까지 영끌, 해서 영혼까지 영끌 싹싹 끌어서 대출을 탈탈 털어서 산다고 하는데 이런 패닉바잉도 유행이지만 아까 본 것처럼 와 편법 증여로 고가의 주택을 산다는 게 뭐 100만 원으로 세금 한 푼 없이 고가 주택을 샀다고요? 이거 문제 그러게요. 정말 부모 큰 찬스. 문제인데. 네. 와. 영혼까지 끌어모어도 자기 영혼 끌어모으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건데. 남의 영혼을 끌어모으고 그 과정에서 세금도 내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 중에서 236명이 30대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아까 강성규 아나운서가 소개해 준 사례 말고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20대 젊은이죠. 젊은이라고 불러야겠네요.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예. 아파트를 사서 바로 아버지한테 임대를 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전세를 들어오는 건데 그럼 아버지가 전세 보증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세 보증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아버지가 그 집에
전세를 들어오는 식으로 한 거죠. 아버지 용어를 끌어다 쓴 건데 예. 뭐 어쩌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사면서 형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형한테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용어 끌어다 쓴 것도 좋은데 그럼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여세 추징을 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이제 9월부터는 내가 어디 집 살 때 이 돈이 어디서 왔으며 뭐 이렇게 조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네. 나라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국세청이 좀 꼼꼼하게 보겠네요. 네, 증빙 자료 제출을 증빙 해야 자료. 되는 거죠. 예. 자금 계도 계획서. 그래서 지난 2월에 서울하고 중부 그리고 지난 1일에 인천하고 대전에 부동산 거래 단로 대응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검토 작업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탈세 같은 걸 다 찾아내겠다는 거고 또 송파, 용산 이런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실거래 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의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또 세금을 내는 거는 어찌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는 부과를 하는 거지 무리하게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탈세는 국가 재정 축내는 거고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불법입니다. 정말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닝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같은 예? 경우에는 진짜 끝났겠지만 젊은 예. 남성들은 뭐야? 예비군 소집 훈련 많이 예비군. 관심 벌써 가지실 끝났어요? 겁니다. 저 민방이에요, 저는. 네, 이 예비군 소집 훈련이 올 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다가 9월부터 축소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예비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 훈련이 축소 시행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오전과 오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국방부는 동시에 훈련하는 인원도 평소보다 줄이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킬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약 200만 명으로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으며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과 전투 기술 자세 교육 등이 4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예비군 전체 훈련이 이렇게 축소된 건 지난 196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원격 교육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비군이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던 건데 동원 훈련, 지역 훈련 모두 지금 화면 보니까 축소 시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강승화 아나운서는 이미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변호사님은 민방위도 끝난 나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방위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네요. 네. 동원 훈련은 2박 3일 입소를 하는 거고 예. 지역 훈련은 4일 동안 출퇴근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아예 안 하고 오전, 오후 골라서 짧게. 하루에 아. 4시간만 딱 나가면 된다. 이렇게 축소를 이게 사실은 이제 했다고 합니다. 2박 3일 이게 뭐 직장 휴가 내고 막 가고 네. 그랬었는데 올해는 네. 그러니까 4시간만 딱 네, 오전, 오후 편한 시간 골라서. 골라서.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4시간이어도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게 좀 이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훈련이잖아요. 어찌됐든 훈련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막 땀 흘리고 호흡이 거칠을 수밖에 네. 없고 이런 훈련은 많이 줄이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고요. 네.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 거리 두기하고 또 철저하게 체온 측정하고 위생 수치 같은 거 지켜가면서 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혔고요. 네. 또 혹시라도 본인이 뭐 가기로 한 날짜에 몸이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서류 같은 거 필요 없이 전화만 걸어도 바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학생들 원격 수업 하듯이 네. 올해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원격 훈련도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차별적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합니다. 근데 화가 날 만도 하죠. 네, 어떻게 뭐가 보면. 차별이냐고 하면은 예. 대구하고 광주하고 일부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그러니까. 면제를 받았거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이게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기왕에 지금 N차 감염이 우려되는 거니까 아예 공평하게 올해는 전부 다 하지 하지 말자. 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어젯밤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3만 명이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3만여 명은 대부분 다 예비군이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청원이 이해는 가긴 가요. 이해 가요. 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 근데 헌혈을 하면 훈련 시간이 대체된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혈도 많이 줄었다라고 예. 맞아요. 합니다. 그런 그런 이야기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깨름칙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혈증을 제시를 하면 아까 4시간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서 1시간 더 빠집니다. 그리고 아. 승 아나운서가 민방위
상황이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년 차 같은 경우에는 아하. 아예 이것만 내면 교육 이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 따로 교육 안 받으셔도 된다고 헌혈하세요. 합니다. 예, 이게 1시간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비군 6시 퇴근이잖아요. 5시에 보내준다 그러면 정말 목에 핏대 세우고 훈련 열심히 퇴근 시간을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양재열 변호사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